매일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직업이 있었으니 탈모 남성을 위한 남성 전문 미용사부터 도심 속 바다를 지키는 아쿠아리스트까지 이색 직업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색 직업을 만날 수 있다는 이곳, 어떤 직업일지 기대가 되는데 근데 이색 직업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특별한 직업이 있다고 해서 찾았는데 네. 여긴 그냥 미용실 아닌가요? 저희가 미용실을 맞는데 일반 미용실은 아니고 이제 고민이 있으신 남자분들을 위한 미용실입니다. 고민이 있는 남성을 위한 미용실? 그러고 보니 여기도 남자 저기도 남자, 아니 다들 무슨 고민이 있기에 여기로 온 건지. 제가 평소에 머리숱도 없고 탈모가 심해서 그 탈모계의 일종이라고 하시는 홍성선이 계시다고 해서 이 샵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분 어디 계신데요? 아, 네, 그쪽에 계십니다. 선생님이 남자들의 고민 해결해 주신다는 황금손이세요? 네, 저 맞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탈모 남성의 고민 해결사, 남성 전문 헤어 디자이너 이미영 씨. 이미 SNS에서 유명 인사라는 미영 씨. 탈모로 소갈이 중인 남성들의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 신의 손으로 불린다고. 이때 미용실을 찾은 한 남성. 고민 끝에 이곳을 찾았다는데요. 제가 배우 지망생인데 M자랑 정수리 쪽에 탈모가 심해서 좀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고자 오게 되었습니다. 이분 해결이 가능할까요? 그럼요. 고민 아주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고민 해결을 위해선 먼저 탈모 유형과 모발 등 전반적인 상태 진단에 나섭니다. 볼륨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네. 볼륨을 좀 최대한 많이 살리고, 그리고 그쪽이 좀 네. 이렇게 좀 숱이 부족해서 모발 모아주면서 이런 식으로 스타일하면 훨씬 더 풍성해 보일 것 같아요. 본격적인 변신을 위해 든 건 가위? 그리고는 말릴 새도 없이 순식간에 머리카락을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엄마야, 아우 난 몰라. 갑작스런 커트에 놀란 건 남성도 마찬가지. 숱이 없어서 고민이신데 이렇게 머리 막 잘라도 돼요? 그럼요. 숱이 적은 부분을 다 잘라내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숱이 더 많은 부분을 좀 제거함으로써 비율을 맞추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커트를 끝낸 뒤 머리에 뭔가를 바르는데, 아니 이건 파마약. 탈모인들이 꺼려한다는 파마가 이분을 위한 해결책인 건 아니겠죠. 네, 그냥 파마 맞아요. 머리를 심거나 붙이거나 하지 않고 파마만으로 머리를 풍성하게 보이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파마만으로 어떻게 탈모 부분을 해결한다는 건지 궁금하던 찰나 드디어 손질이 끝났습니다. 파마를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니 이마는 물론이요, 정수리까지 확실히 채워졌습니다. 모발의 뿌리를 꺾어서 방향을 바꾼 거라는데, 숱이 많은 곳의 모발을 빈 곳으로 향하게 해서 덮어주는 것. 바뀐 머리가 마음에 드는지 연신 거울만 쳐다보는 손님. 네, 너무 만족을 하고요. 풍성한 모발처럼 제 자존감도 풍성해져서 아마 오디션에 꼭 합격할 것 같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에도 쉬지 않고 연습에 매진한다는 미영 씨. 아니 어쩌다가 탈모 남성을 위한 미용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가끔씩 탈모이신 분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머리를 해주는 미용실이 없다. 어딜 가도 내 머리 못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까지 못하면은 이분은 진짜 평생 머리를 못하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정말 그분들의 고민에 되게 집중했던 것 같아요. 미영 씨의 노력 덕분에 이곳을 이용하려면 이제 예약은 필수랍니다. 웬만한 머리는 다 가능하신 거예요? 네, 거의 삭발이거나 정말 숱이 없지 않는 이상 거의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미션, 정수리 탈모가 고민인 남성의 머리를 해결하라. 보통 이렇게 가마를 중심으로 머리가 이렇게 방사형으로 퍼져서 자라거든요. 안 그래도 이쪽에 숱이 적은데 퍼져서 자라니까 더 없는 게 더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으로 모루 방향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서 스타일링 해주면 훨씬 더 맞거든요. 정수리 숱이 없어 고민인 남성을 위한 해결책은 바로 드라이 방법이라고. 없는 쪽으로 다 빗는다는 느낌으로. 머리를 말릴 때 머리카락을 가운데로 모아준 뒤 왁스를 발라 고정하는 것. 이렇게 조금씩 발라줄게요. 두피에 묻히지 않으면서 모발에 골고루 묻힌다는 느낌으로.
왁스까지 골고루 발라 고정하자 짜잔! 간단한 손질법만으로 정수리 탈모 부분이 완벽하게 가려졌습니다. 어우, 인물이 확 산다 살아. 마음에 들어요?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아요. 머리가 너무 잘 돼서 지금 집에 그냥 가기는 그렇고 이 강남의 거리를 약속이라도 잡아서 좀 돌아다니다가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끝에 자신만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미영 씨. 또 다른 목표가 있다고요? 남성 전문 미용사가 사실 생소하잖아요. 많이 있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직업을 널리 알리고 싶고 후배들을 양성해서 질 좋은 교육으로 함께 이 미용업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다음 이색 직업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다양한 해양 생물이 살고 있는 도심 속 작은 바다 아쿠아리움. 그런데 수족관만 떨어져라 쳐다보며 뭔가를 적는 한 남자.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저는 밤사이에 저희 친구들이 아픈 곳이 있는지 없는지, 다친 곳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신데요? 아, 저는 이곳 아쿠아리스트 김근환입니다. 수중 생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아쿠아리스트 경력 10년차 김근환 씨. 온종일 쉴 틈이 없다는 아쿠아리스트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지금 수조 청소하려고 옷 좀 갈아입으려고요. 이곳에 있는 200여 개의 수조를 아쿠아리스트들이 매일 직접 청소한답니다. 오늘은 수조 앞에 있는 보물상자 디프레션이 있는데 그 부분 이끼를 제거하고요. 각 터널에도 이끼가 좀 껴 있어서 그 아크릴을 청소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입수! 이번에 청소할 수조 속 해양 생물은 보기만 해도 오금을 저리게 만드는 바다의 제왕 상어입니다. 겁도 없이 어딜 들어와. 조심스레 등장하는 아쿠아리스트들. 상어 수조를 청소할 땐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2인 1조로 들어가 수조를 청소해야 한다는데요. 언제 야생의 본능이 되살아날지 모르기 때문이랍니다. 긴장감이 감돌던 상어 수조 청소를 마친 뒤 어디론가 바쁘게 이동하는데 생선을 한가득 들고 나타난 아쿠아리스트.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상어 밥줄 시간이 돼가지고 상어 밥 주려고요. 각종 생선부터 갑각류까지 다양한 종류의 먹이를 먹인다는데 이때 생선 안에 무언가를 집어넣는 아쿠아리스트. 대체 뭘 넣는 거예요? 아, 지금 넣는 거는 상어랑 가오리들 영양제거든요. 내장이랑 이런 걸 다 제거해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영양제를 따로 챙겨주고 있습니다. 영양제까지 넣은 먹이 준비가 끝나면 바로 상어 수조로 이동. 상어는 먹이를 주는 방법도 독특하다는데 긴 막대에 먹이를 꽂아준다고. 만약에 이걸 뿌려서 준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힘센 애들만 다 먹어서 약한 애들이 다 못 먹어가지고 영양소 부족이 올 수가 있어서 꼬챙이에 끼워서 한 마리 한 마리 입으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저기 얘나 쟤나 뭐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상어를 구별해서 먹이를 주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뭐 지느러미 모양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상처라든지 이런 게 다 달라서 그 모습을 보고 확인해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100여 마리나 되는 상어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보완해낸 방법이라고 합니다. 친구들이 먹이도 잘 먹어주고 잘 움직여주고 잘 싸고 그러면은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보람이 되고 행복하고 해요. 이번엔 이곳에서 가장 많은 양의 먹이를 먹는 동물의 식사를 챙겨줄 시간이라고. 지금 이게 약 한 60kg 정도 되는데 하루에 먹는 평균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세상에 이 많은 걸 하루에 다 먹다니 동물의 정체가 궁금해요. 이때 다가오는 한 동물 바로 매너티입니다. 바닷속 인어라 불리는 매너티는 멸종 위기종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최대 몸무게가 540kg까지 나가는데 그런 친구들인데 하루에 한 20kg 정도는 먹이를 먹어줘야지 자기 몸이 감당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많이 먹는 친구예요. 이 몸매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야. 그런가 하면 다이어트가 필요한 동물도 있다는데 바로 귀여운 외모의 비버가 그 주인공. 나뭇가지로 집을 짓고 사는 비버. 그런데 요즘 게으름뱅이가 됐다는데 아우 졸리다 졸려. 이제 일어나세요. 아침이야, 일어나. 한없이 무거운 발걸음. 이것이 저 비버여 나무늘보여.
결국 특단의 조치에 나선 아쿠아리스트. 비버가 지은 집을 부수기 시작하는데 왜 이래 우리 말로 하자고. 처참한 광경에 질끈 눈을 감아버리는 비버. 네, 여기 이곳은 약간 한정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활동량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밖으로 빼진 나무를 계속 주기적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집을 다 지으면 움직이려 하지 않는 비버의 건강을 위해 한 일이라고. 수족관 곳곳을 누비며 동물은 물론이요 각종 시스템을 관리하는 이들. 아무래도 여기 있는 친구들은 사람처럼 말도 못하는데 제가 이 친구들 아픈 곳을 좀 늦게 찾았을 때 그때가 가장 이제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힘든 것 같습니다. 도심 속 바다 지킴이 아쿠아리스트. 남은 목표가 한 가지 있다는데요.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 더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잘 키우는 게 제 목표입니다.